씨앗에 담긴 희망, 우장춘 박사의 위대한 유산. 씨앗에 담긴 희망, 위대한 농학자 우장춘의 삶. 나라를 살린 씨 없는 수박, 그 이상의 이야기. 대한민국 농업의 아버지 우장춘 박사의 뜨거운 애국심. 씨앗에 담긴 희망, 우장춘 박사의 위대한 유산.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식탁이 텅 비어 있고 내일 먹을 식량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역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식량을 얻기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 한 알의 씨앗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내일의 생명이었고 우리 아이들의 웃음이었으며 더 나아가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절대적인 희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운 식탁은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의 지칠 줄 모르는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때로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좌절했고, 때로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모든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일구고 씨앗을 개량하며 더 나은 내일을 꿈꿨습니다. 이 길고 험난한 여정 속에서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켰고 지혜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폐허가 된 땅에 씨앗을 심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싹 틔운 한 위대한 한국인의 이야기를 마주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우장춘. 아마 많은 분들이 그의 이름을 들으면 씨 없는 수박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 한 줄짜리 사실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깊이와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점철된 한 편의 숭고한 드라마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황혼 재개봉 채널에서 나누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과학자의 업적을 기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의 시대에 피어난 희망의 증거이자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한 인간의 불굴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고 그 씨앗이 희망과 용기의 싹을 틔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식량과의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의 발전은 곧 문명의 발전이었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때로는 인간이 일으킨 전쟁의 비극 앞에 인류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배고픔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며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을 앗아가는 가장 잔혹한 고통입니다. 굶주림은 인간을 약탈자로, 폭력자로 만들기도 했고 결국 한 개인의 삶을 넘어 한 민족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 또한 그러했습니다. 조선 말기의 격동기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과 함께 찾아온 비극적인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식량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땅에서 나는 곡식마저 수탈당하며 굶주림에 허덕였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던 시절. 그 절망의 시대에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나 꺼져가는 조국의 등불을 다시 밝힌 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볼 우장춘 박사님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져 내린 땅. 씨앗을 심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어렵게 수확한 작물도 턱없이 부족하여 온 국민이 굶주리던 그 시절을 말입니다. 아이들은 배고픔에 울고 부모들은 자식에게 먹일 한 줌의 곡식이라도 얻기 위해 매일같이 필사적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가 가장 큰 화두였고 내일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절망하고 있을 때 저 멀리 이억만리 일본에서 조국의 부름을 받고 돌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자신을 학대했던 민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를 부른 것은 한반도를 휩쓴 절규와 아픔이었고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것은 오직 조국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정신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척박한 땅에서 무엇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한 알의 씨앗, 그리고 식물만이 지닌 놀라운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는 이 씨앗에 조국의 미래를
국민의 희망을 심으려 했습니다. 우장춘 박사님은 사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한말 격변기의 비운의 선택을 했던 오범선 장군이었고 어머니는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최고 학부인 도쿄 제국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하며 세계적인 육종학자로 성장했습니다. 씨 없는 수박으로 그의 이름이 대중에게 알려졌지만 이 씨 없는 수박은 사실 그의 위대한 연구 업적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종의 합성이라는 혁명적인 유전학 이론을 발표하며 다윈의 진화론을 보완하고 식물 개량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그는 당대 세계 10대 육종가의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과학자로서 이미 최고의 명성과 안락한 삶을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조국이라는 개념은 복잡하고 아픈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은 일본이고 자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일본 사회에 대한 감정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이라는 이름의 조국으로 돌아왔을까요? 그의 귀국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식량 문제로 신음하는 조국을 구하겠다는 뜨거운 애국심의 발현이자 한 과학자가 자신의 모든 지식과 열정을 바쳐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기여하고자 했던 숭고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식량 자급 없이는 그 어떤 국가도 진정한 독립과 번영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요. 굶주림은 민족의 뿌리를 흔드는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을요. 그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피폐해진 우리 땅에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자 했습니다. 병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개발하여 굶주린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가 품었던 꿈은 비단 식량 증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민족이 자립하고 강해지며 궁극적으로는 희망찬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황혼 재개봉 채널이 준비한 이 영상은 우장춘 박사님의 탄생부터 조국을 위한 귀국, 그리고 그의 위대한 업적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떤 고뇌와 기쁨을 느꼈는지, 우리가 몰랐던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한 인물의 삶을 통해 깊은 감동과 영감을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학자로 성장했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씨 없는 수박이라는 작은 열매 뒤에 숨겨진 거대한 과학적 진실과 그의 불굴의 정신을 깊이 있게 탐험하려 합니다. 이제 우장춘 박사님의 위대한 학문적 여정, 그 찬란한 시작과 고독한 고민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쿄 제국대학 농학부의 문을 열고 들어선 우장춘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학문에 대한 끝없는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고통과 서름은 그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식물의 유전과 개량 분야에 깊은 관심을 두었고 이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당시 생물학계에서는 영국의 다윈이 발표한 종의 기원이 지배적인 이론이었습니다. 다윈은 종은 불변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자연 선택에 의해 새로운 종으로 분화될 수는 있지만 서로 다른 종 사이의 교배를 통해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곧 종의 경계를 넘을 수 없다는 불변의 법칙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우장춘 박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현미경 너머 식물의 세포 속에서 경이로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다양한 식물들을 교배하고 그 결과를 끈기 있게 분석한 끝에 그는 과감하게 기존 학설에 도전하는 혁명적인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종의 합성 이론입니다. 종의 합성 이론은 무엇일까요? 박사님은 서로 다른 식물종끼리 교배를 하면 그 잡종 식물의 염색체가 갑자기 2배로 불어나면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종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간단히 말해 종과 종 사이의 교배로 만들어진 잡종은 원래 생식 능력이 없지만 염색체가 배가 되면 마치 새로운 종처럼 생식 능력을 가진 안정적인 식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론은 식물 육종학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다윈의 종 불변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종이 어떻게 탄생하는가에 대한 깊은 해답을 제시하며 다윈의 이론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박사님의 종의 합성 이론은 식물 육종 기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밝혀낸 이 과학적 진실은 이후 모든 식물 육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학문적 성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의 연구는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실질적인 결과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씨 없는 수박입니다. 씨 없는 수박은 우장춘 박사님이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발명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위대한 종의 합성, 이론을 설명하고 입증하는 가장 좋은 과학적 증거물이었던 셈이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염색체가 2배인 보통 수박과 인위적으로 염색체를 4배로 늘린 수박을 교배하면 염색체가 3배인 수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3배째 수박은 생식 능력이 없어서 씨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씨 없는 수박은 곧 종의 합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식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박사님의 이론을 명확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우장춘 박사님이었다면 어떠한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연구에만 몰두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이어가는 삶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들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는 일본에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인정받는 학자로서의 삶, 안정적인 생활,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자신의 뿌리 깊은 곳에 닿아 있는 조국이라는 존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비록 태어난 곳은 일본이지만 그의 혈관에는 조선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를 따라다녔던 정체성의 혼란은 어쩌면 성공적인 학자로서의 삶 속에서도 늘 풀지 못한 숙제처럼 남아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학적 지식과 육종 기술이 얼마나 거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요. 식량 문제로 신음하는 조국을 위해 이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헌신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무한한 사랑을 더 큰 존재인 조국에게 되갚으려는 마음이 그의 심장을 뛰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장춘 박사님께서 세계적인 육종학자로 우뚝 서기까지의 빛나는 학문적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종의 합성이라는 혁명적인 이론을 발표하며 다윈의 진화론을 보완했고 씨 없는 수박으로 그 이론을 명징하게 증명해 보이며 세계 10대 육종가의 반열에 올랐던 그의 이야기. 화려한 명성과 안정된 삶의 약속. 그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정점에서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해소되지 않는 갈증과 알 수 없는 고독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성장했지만 그의 피 속에는 분명 조선인의 뜨거운 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듯 조국이라는 이름의 낯선 땅으로 돌아오는 그 숭고하고 위대한 결단의 순간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려 합니다. 이제 한 과학자의 삶을 넘어 한 민족의 희망이 되었던 우장춘 박사님의 귀국, 그 역사적인 여정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45년 드디어 대한은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의 빛을 맞았습니다. 오랜 압제에서 벗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해방된 조국 앞에는 또 다른 고난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이념 대결 속에 남과 북은 둘로 나뉘었고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은 국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바로 식량난이었습니다. 일제의 수탈로 황폐해진 농토는 생산력을 잃었고 미군정 시대와 이어지는 정부는 불안정한 식량 수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해방의 감격은 배고픔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갓 독립한 신생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한국 농업계는 한 줄기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척박한 땅에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여 국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절박한 물음 속에서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던 한 조선계 일본인 학자에게로 향했습니다. 바로 우장춘 박사였습니다. 1948년 한국 정부와 농업계는 그의 탁월한 육종 기술이 대한민국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일본에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지만 그의 혈통은 분명 조선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농림부 장관이었던 고윤상 선생은 그의 귀국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편지와 제안이 일본의 우장춘 박사에게 전달되었고 그 안에는
조국을 위해 봉사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사님에게 이 제안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그는 최고 수준의 대우와 안정된 연구 환경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고 그의 연구는 끊임없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즉 자신의 조국은 황폐화된 땅, 모든 것이 부족한 연구 환경, 정치적 혼란, 게다가 해방 전 아버지의 불행한 역사로 인해 그에게 드리워진 복잡한 그림자까지. 그에게 한국으로의 귀국은 단순히 직장을 옮기는 것을 넘어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버리고 미지의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자기희생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편안한 삶과 세계적인 명예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낯선 조국의 부름에 응할 것인가?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고통스러운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주었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비록 기억에는 희미했지만 아버지로부터 이어진 조선인으로서의 뿌리가 그를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내 지식과 기술이 가장 필요한 곳은 지금의 이 안정된 일본이 아니라 바로 고통받는 내 조국이다. 이러한 확신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장춘 박사님은 결단합니다. 그는 일본 정부의 만류와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국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것은 일생일대의 숭고한 선택이었습니다. 나의 몸은 일본에서 자랐지만 나의 정신은 조선의 농민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그의 이러한 다짐은 그의 모든 행동을 관통하는 굳건한 신념이 되었습니다. 1950년 3월 53세의 우장춘 박사님은 험한 백기를 통해 조국을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뜨거운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낯선 고향 땅, 부산항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그는 억누를 수 없는 감회에 젖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통해 들어왔던 조선이라는 이름, 그리고 가슴속에 늘 품고 있었던 민족의 아픔이 비로소 그의 눈앞에 현실로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감격스러운 환영 인파와 편안한 연구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25일 한민족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길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도착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전쟁에 참하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폐허가 된 땅, 굶주리는 사람들, 모든 기반 시설이 파괴된 절망적인 현실. 이것이 바로 그가 맞닥뜨린 조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좌절 속에서도 박사님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전쟁의 피난 수도였던 부산에 임시로 마련된 중앙농업기술원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최소한의 장비, 열악한 시설이라는 표현조차 사치스러울 만큼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연구 장비는 물론 심지어 연구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전기도, 물도, 인력도,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연구 자재인 종자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세계적인 육종학자에게 주어질 만한 대우는커녕 당장의 생활마저도 쉽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이 땅에서 나의 마지막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오직 연구에만 매달렸습니다. 허름한 연구실에서 맨손으로 실험 도구를 만들고 틈이 나는 대로 농민들을 찾아다니며 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굶주림에 지쳐있는 농민들의 모습이 들어왔고 그들의 절규는 박사님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내 손으로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강한 의지가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과학자로서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먼저 당시 주식이었던 쌀과 보리 이외에도 전쟁 중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구황작물인 감자 품종 개량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씨감자가 부족했던 당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미감자 같은 고랭지 감자 품종을 개발하여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농토를 다시금 푸르게 만드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무, 배추, 마늘 등의 주요 작물에 대한 우량 품종 개발에도 힘썼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재배되던 작물들은 병충해에 취약하고 수확량이 적어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박사님은 이 품종들을 개량하여 병해충에 강하고 수확량이 월등히 높은 새로운 품종들을 보급했습니다. 이 작은 씨앗들은 농민들에게는 희망이 되었고
곧 식량 증산으로 이어져 굶주린 국민들의 배를 채우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단순히 품종 개량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물의 병해충 방제, 비료의 효율적 사용법, 토양 관리 등 농업 생산 전반에 걸친 과학적인 지식을 농민들에게 직접 교육했습니다. 마치 교사와 농부가 하나 된 것처럼 그는 밭에서 농민들의 손을 잡고 씨앗 심는 법부터 비료 주는 법, 수확하는 법까지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그의 언행 하나하나에는 굶주린 이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조국 농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그의 진심은 어떤 언어보다도 강력하게 농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장춘 박사를 배고픔을 해결해준 우리들의 아버지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낯선 조국에서 모든 것을 바쳐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기여한 우장춘 박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애국심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의 삶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인류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한 위대한 과학자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그 누구보다 뜨겁게 조국을 사랑했고 그의 마지막 숨결까지 오직 대한민국 농업의 발전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조국이라는 이름의 부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고난의 땅으로 향했던 우장춘 박사님의 숭고한 결단을 마주했습니다. 1950년 3월 험한 백길을 건너 부산항에 첫 발을 내디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불과 석 달 후 터질 한국 전쟁의 암울한 그림자였습니다. 폐허가 된 땅, 굶주리는 백성들, 모든 것이 부족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는 대한민국 중앙농업기술원의 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누리던 화려한 명성과는 거리가 먼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우장춘 박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운명이 이 고난의 땅에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과학자로서의 사명감이 그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가 폐허 위에서 어떻게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대한민국 농업의 기틀을 다지며 굶주린 백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는지 그의 불굴의 정신과 위대한 업적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제 우장춘 박사님의 땀과 열정이 스며든 대한민국 농업의 역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농토는 황폐해졌고 종자는 물론이고 농기구마저도 귀했습니다. 연구시설은 이름뿐이었고 전기도 물도 부족했으며 연구를 뒷받침할 인력도 태부족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연구실은 흡사난민 수용소와 다를 바없는 환경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장춘 박사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이론을 논하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낡은 작업복을 입고 맨발로 밭고랑을 누비며 농민들과 함께 흙을 만졌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땅의 흙이 무엇을 원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자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당장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작물이었습니다. 박사님은 특히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민들의 굶주림을 해결해줄 구황작물, 즉 감자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국내 감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수확량이 턱없이 적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도입된 아일랜드 코블러 품종과 일본에서 가져온 씨감자를 교배하여 바이러스에 강하면서도 수확량이 훨씬 많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즐겨 먹는 수미 감자의 효시가 됩니다. 그는 이 새로운 씨감자를 추운 겨울, 비닐하우스도 없는 환경에서 지프로 덮고 불을 지피는 등 온갖 노력 끝에 증식시켜 농민들에게 보급했습니다. 이 고랭지 감자는 척박한 산비탈에서도 쑥쑥 자라나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는 구원의 빛이 되었습니다. 감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사님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작물인 무, 배추, 마늘의 품종 개량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재배되던 작물들은 병충해에 취약하고 수확량이 적었으며 품종 간의 균일성도 떨어져 농가에 큰 손실을 주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축적된 자신의 육종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병해충에 강하고 수확량이 월등히 많으며 맛과 영양도 뛰어난 우량 품종들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일본이 남긴 퇴비법과 교잡 육종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량하고 전파하여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안에 채소 품종에서 자급자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단순히 품종 개량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물의 병해충 방제, 비료의 효율적 사용법, 토양 관리 등 농업 생산 전반에 걸친 과학적인 지식을 농민들에게 직접 교육했습니다. 마치 교사와 농부가 하나 된 것처럼 그는 밭에서 농민들의 손을 잡고 씨앗 심는 법부터 비료 주는 법, 수확하는 법까지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그의 언행 하나하나에는 굶주린 이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조국 농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그의 진심은 어떤 언어보다도 강력하게 농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장춘 박사를 배고픔을 해결해준 우리들의 아버지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우장춘 박사님은 학자로서의 업적을 넘어 조국 한국의 근대 육종학의 기틀을 다진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작물을 개량하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연구 시스템과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설립에 기여하고 이끌었던 원예시험장은 한국 농업 연구의 요람이 되어 이후 수많은 농업 연구원들을 배출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가 심은 씨앗은 비단 작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 농업과학이라는 거대한 숲을 가꿀 수 있는 뿌리를 깊숙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놀랍도록 검소하고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나 개인적인 편의를 추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연구와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많은 이들 속에서 그는 오직 순수한 헌신과 희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모든 명예와 부를 뒤로하고 고난의 조국을 선택한 그의 결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우장춘 박사의 이러한 헌신은 한국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굶주림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안정적인 식량 생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우량 품종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근대 농업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낯선 조국에서 모든 것을 바쳐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기여한 우장춘 박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애국심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의 삶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인류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한 위대한 과학자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그 누구보다 뜨겁게 조국을 사랑했고 그의 마지막 숨결까지 오직 대한민국 농업의 발전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장춘 박사님께서 어떻게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대한민국 농업의 기틀을 다졌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 땅의 백성들에게 감자와 무, 배추, 마늘 등의 우량 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그는 단순한 식량 증산을 넘어 민족의 생존과 자립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일본에서의 안락한 삶과 명예를 뒤로하고 조국의 고난에 함께하기로 한 그의 숭고한 결단은 참으로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바쳤던 그의 육신은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와 헌신으로 점철된 삶은 결국 그의 몸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 과학자의 영웅적인 삶, 그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과로 속에서 서서히 찾아온 병마, 그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의 불굴의 정신, 그리고 조국이 그에게 바친 마지막 경의를 이야기하며 그가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유산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장춘 박사님의 위대한 여정, 그 감동적인 마무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식량난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기술 개발은 멈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였습니다. 우장춘 박사는 휴식이라는 단어를 잊은 채 오직 연구실과 실험실, 그리고 농민들의 밭을 오가며 매 순간을 불태웠습니다. 쌀의 자급자족을 위해 이기작표 개발에 몰두했고 채소 육종의 다양화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빛났고 손은 흙과 씨앗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부터 과로로 인한 위궤양을 앓았던 그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몸을 돌보지 못한 채 연구에만 매달렸습니다. 차디찬 시멘트 바닥 연구실에서 쪽잠을 자고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하지 못한 날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병원다운 병원도 제대로 된 치료도 받기 어려웠던 시절. 1957년부터 그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위궤양은 악성 종양으로 발전했고 결국 그의 위장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몸은 마르고 초췌해져 갔지만 그의 연구 노트에는 여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험 결과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병실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씨앗과 품종 개량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이 다했음을 직감했지만 한시라도 연구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조국에 해줄 일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열정이 타오르던 1959년 한국 정부는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숨결까지 조국 농업을 위해 바친 이 위대한 과학자의 공적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8월 10일 정부는 그에게 대한민국 최고 문화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훈장 수여식은 그의 병실에서 조촐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이미 위독하여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던 우장춘 박사님은 침대에 누운 채 훈장을 받았습니다. 고윤상 농림부 장관이 훈장을 그의 가슴에 달아주었을 때 그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조국이 그에게 바치는 마지막 경애. 그의 희생과 헌신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이 땅의 농민들과 그들의 삶을 지탱해온 식량. 훈장은 그가 걸어온 고독하고 치열했던 삶의 증명이었으며 동시에 조국이 그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훈장을 받은 지 불과 며칠 후인 1959년 8월 10일 우장춘 박사는 61세의 일기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머릿속에는 조국의 밭에서 쑥쑥 자라날 새로운 씨앗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을까요? 그의 손에 늘 쥐어져 있던 것은 연필과 종이, 그리고 식물의 씨앗들이었습니다. 그는 한 알의 씨앗처럼 이 땅에 묻혀 영원히 조국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그가 모든 열정을 바쳤던 부산 땅, 지금의 동네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묘비 옆에는 푸른 작물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가 이 땅에 심었던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장춘 박사님이 걸어온 61년의 삶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조국에 대한 헌신으로 점철된 위대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개인적인 아픔을 민족 전체의 아픔으로 승화시켜 그 아픔을 치유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는 식량 증산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 농업과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며 수많은 후학들을 길러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풍요로운 식탁을 누리고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게 된 데에는 우장춘 박사님과 같은 선구자들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씨 없는 수박이라는 익살스러운 별명 뒤에 숨겨진 그의 불굴의 정신과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육종학 지식만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희망의 씨앗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 인간의 헌신과 열정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황혼 재개봉 특별 기획, 우장춘 박사님의 위대한 유산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삶은 고난을 넘어선 위대한 헌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희망의 씨앗으로 남아 푸른 싹을 틔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 뜻깊은 이야기를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었는지를 우장춘 박사님의 드라마틱하고도 숭고했던 여정을 통해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비극적인 가정사 속에서 혹독한 유년기를 보냈지만 홀어머니의 헌신과 당신의 불굴의 의지로 학문의 길을 개척했던 어린 소년. 종의 합성이라는 혁명적인 이론으로 다윈의 진화론을 보완했고 씨 없는 수박으로 경이로운 실증을 보이며 세계 10대 육종가의 반열에 올랐던 젊은 학자. 그리고 그 모든 화려한 영화와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조국의 부름 앞에 자신의 명예와 안위를 기꺼이 포기하며 고난의 땅으로 향했던 위대한 결단.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주리던 민족에게 감자와 무, 배추, 마늘 등의 우량 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식량 자급의 토대를 마련했고 대한민국 농업 과학의 근간을 세웠던 불굴의 개척자. 마지막 순간까지 병마와 싸우면서도 연구의 끈을 놓지 않았고 조국이 바치는 마지막 훈장을 받으며 숭고한 삶을 마무리했던 그의 감동적인 여정까지. 우리는 한 인물의 깊은 고뇌와 희생이 어떻게 한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음 세대에 영원한 빛을 선사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장춘 박사님의 삶은 단순히 위대한 과학자의 빛나는 업적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이 새겨야 할 영원한 메시지와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의 삶은 한 송이의 꽃이 피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바람과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며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순간에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인간의 굳건한 정신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뜨거운 애국심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재능을 온전히 봉헌했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행동으로 증명한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첫째, 우장춘 박사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애국심이란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거창한 구호나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특별한 재능으로 조국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실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오직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바치는 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의 애국심은 과거의 굴레와 비극적인 가족사를 넘어선 순수하고도 뜨거운 내일을 향한 의지였습니다. 그가 심은 씨앗 하나하나에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일어서야 한다는 굳건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고난을 극복하는 불굴의 의지를 온전히 구현한 인물이었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안겨준 정체성의 혼란, 극심한 가난 속에서 겪었던 차별, 세계적인 명성을 뒤로한 조국에서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끝내 찾아온 병마까지. 그의 삶은 끊임없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그는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통을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시키고 오직 조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굽힘없는 의지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굳건한 의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영감과 위로를 선사합니다. 그는 모든 일은 결국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진리를 스스로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셋째, 우장춘 박사님은 한 알의 작은 씨앗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인류에게 일깨웠습니다. 그의 손에서 개량된 작은 씨앗들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땅에서 자라나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굶주림이라는 절망 속에서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었듯이 우리 각자가 가진 작은 재능과 노력 또한 이 세상의 위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그는 우리에게 온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우량품종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는 근간이 되고 있으며 그의 육종학적 유산은 한국 농업 발전의 중요한 뿌리가 되어 지속적인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앗일지라도 정성 어린 보살핌과 끊임없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상상 이상의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이 땅에 심겨진 모든 씨앗이 곧 희망의 상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운 식탁,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신선하고 안전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이 모든 평화로운 현실 속에는 우장춘 박사님과 같은 선구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무한한 헌신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그가 심은 씨앗은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려 든든한 나무로 자랐고 그 나무는 수많은 열매를 맺어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가장 기초적인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록 많은 대중들에게 씨 없는 수박이라는 하나의 결과로만 기억될지 모르지만 그의 정신과 업적은 우리 삶의 깊숙한 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장춘 박사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울림이며 전 지구적인 식량 위기, 기후 변화, 그리고 인구 증가라는 오늘날의 거대한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할지 가르쳐주는 영원한 교훈입니다. 그는 식물의 생명력에서 희망을 찾았듯이 우리 또한 그의 삶에서 불가능을 극복할 지혜와 꺾이지 않는 용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고 가꾸며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육종학 지식만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희망의 씨앗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 인간의 헌신과 열정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한 시대의 어둠을 밝힌 그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가 뿌려놓은 씨앗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유산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오늘 황혼 재개봉 특별 기획
우장춘 박사님의 위대한 유산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삶은 고난을 넘어선 위대한 헌신의 이야기였음을 모두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황혼 재개봉 채널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감동적인 삶의 주인공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희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